네. 자, 이번에는 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월 7일이죠.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군들이 몸을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저희도 보궐선거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는 여야 후보군들 차례로 인터뷰할 계획인데요. 자, 오늘 만나볼 분은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도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김영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신 지 한 일주일쯤 됐다고 들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예, 좀 지난주에 국회 사무총장 사직하고 네,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어떻게 좀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좀 바닥 민심이 어떻다고 좀 느끼고 계세요? 서울도 뭐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정권 후반부고 음, 또 경제 사정이나 코로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서 분위기는 안 좋죠, 많이. 그래요. 특히나 그러면 그 민주당이 다 안 좋다. 뭐 이렇게 좀 그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주된 원인 분석이 좀 있어야 뭐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개발하실 텐데 가장 큰 원인을 뭘로 보고 계세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예, 그래도 부산은 요즘 시대가 서울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 서울에서 멀면 멀수록 살기가 힘들어지는 또 이 경제 에너지가 점점 소멸해가는 그런 네,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아주 안 좋은데 네, 여기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더 힘들게 되니까 민심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거기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라든지 예, 또 뭐 검찰총장 파동 뭐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1월 1일에 신년 특집으로 민주연구원장하고 여의도 연구원장을 모시고 이제 보궐선거를 한번 좀 총괄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을 꾸며본 바가 있었는데 예, 그때 좀 두 분이 거의 같은 진단을 내려줬던 게 부산 같은 경우는 그 무엇보다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고 불만이 많다 이렇게 진단하던데 동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이 25년 전에는 인구가 한 39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5년 만에 매년 한 2만 명 가량씩 특히 젊은 인구 중심으로 음,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340만 명 선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네. 그 핵심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만한 그런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든 좀 국내든 해외 기업이든 대기업을 유치해서 네. 좋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 음. 이게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대기업 유치. 부산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거든요. 예.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그 총장님께서는 그런 히든 카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관련해서? 예, 뭐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치와 관련된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런 기반을 만들어가는 네.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여쭤봐도 그건 히든 카드로 더 이상은 말씀 안 해주실 거죠? 이제 출마선을 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 차곡차곡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게 일자리 그 생산 효과가 큰 거라고는 자신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장 뭐 우선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네. 지금 민주당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그렇죠. 조기 착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게 부산 지역의 산업 구조를 대전환시키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그래서 거고. 저희들이 단지 뭐 여객을 좀 더 해외 여행을 다니게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네. 가덕도 공항은 그야말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경제공항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좀 부산 지역에서는 이게 예. 이제 그 보궐선거용으로 띄웠다가 선거 지나고 나서 또 이게 부지하세울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신도 많이 깔려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죠. 예. 이명박 정부가 공약을 했다가 네.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다가 약속을 안 지켰고요. 음.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을 했다가 안 지켰어요. 네. 그런 좀 배신의 경험이 축적이 되어서 네. 야 이번에도 또 뭐 저렇게 하고 선거 끝나면 안 하겠지 이런 불신이 크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보증 수표가 그 신공항 특별법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미 이제 박근혜 정부가 결정해 놓은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거부한 거거든요. 네. 그 자체가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다라고 보고 네. 김해 공항 확장으로는 도저히 지금 부산 경남 지역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네.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어서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요구였고 다행히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네, 지금 정부 차원 그리고 국회 차원의 새로운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이번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고 또 뭐 희망 고문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별법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일단락이 매듭지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어차피 이제 총재님도 당내 경선을 거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관련해서 지금 당원 당규 규정이 이전 규정에 보면 최소 6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만 공직 선출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당원 당규가 있었는데 예. 작년 연말에 이거를 그러니까 그 수정을 했다. 그래서 언제라도 출마가 가능하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당 지도부에서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 출마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사전에 정비 작업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뭐 그런 뭐 꼭 부산만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네. 제 입장에서는 뭐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음,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해서 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뭐 넓은 저변을 확보한다는 건 좋은 일이겠죠. 음, 저는 변대행이 출마한다 그러면은 네. 저하고 같이 경선을 해도 예.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혹시 이제 근데 문제는 당 지도부의 마음이 혹시 변상환 대행 쪽으로 쏠려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그런 건 아니다. 예, 뭐 설령 그렇더라도 제가 제 힘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상대 후보가 누가 나오면 그 경쟁이 가장 쉽다고 판단하십니까? 사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 큰 흐름이죠. 이 선거라고 하는 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권 후반기에 네. 여당 후보로서 출전하는 것이 핸디캡인 거는 정권 견제, 심판 이런 여론이 네. 더 비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더욱이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울고 싶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한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기조가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이 문제인 거지. 예. 그 중에 뭐 특정인이 더 경쟁 상대로서 어렵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누가 나와도 어차피 이제 맞붙어야 되는 상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용은 그러니까 그지만 그 내용상으로 거의 그러니까 그 상당히 큰 선거인데 이러면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연동을 해서 선거구도를 짜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거구도가 어떻게 짜이는 게 그러면 그 여당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뭐 연동을 굳이 왜 생각을 할까 싶은데요. 그러세요? 예. 서울과 부산은 객관적인 지금 환경이나 이 여건이 너무 다릅니다. 네. 아까 제가 서울공화국 이야기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뭐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서울을 가보면 저도 서울에서 국회의원도 2번도 해보고 30년 이상 살기도 해보고 또 부산에 와서 10년 동안 지내고 보고 있는데요. 네. 너무 차이가 큽니다. 특히 이 부산이나 이 경남, 이 동남권 지역은 과거에는 이제 이 중화 공업 중심으로 해서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랬던 지역인데 네. 그게 점점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전환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그 새로운 산업의 수혜는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역 선거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과 부산이 연동된다?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근데 야당 같은 설령 경우는 서울이 정치 선거로 치르더라도 예. 부산만큼은 지금 몰락하고 있는 부산의 운명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경제 선거, 부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선거로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권 심판 주장하면서 정치 선거로 구도를 짜려고 할 텐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맞대응 카드는 역시 지역 밀착형 공약을 내세우고 지역 민심을 뭔가 설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단지 공약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예. 공약이야 뭐 말 잘하는 사람들 또 공약 잘 만드는 사람들이 네. 그럴듯하게 공약은 할 텐데요. 네. 공약을 떠나서 지금 부산의 운명이 왜 이렇게 추락했는지 이 소멸 위기의 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있는 비전이 뭔지 그걸 시민들에게 말씀드려서 가슴을 울려내는 네. 그런 메시지가 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 이번 선거는 다른 차원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금 앞으로 1, 2년 사이에 그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2030년 엑스포를
1, 2년 사이에 준비를 잘해서 유치를 따내야 되고요. 음. 또 도심 철도 지하화 등의 그런 도시 대개조 사업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정부 남은 기간 동안에 큰 운명을 결정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점은 어떻게 그런 보세요, 차원에서 총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젠더 선거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초점을 세우겠죠. 네.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는 민주당의 규책 사유로 생긴 선거니만큼 음.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네.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지금 이건 의원님 개인의 찬반 견해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이 네. 파악한 부산 지역의 민심을 여쭤보는 건데요. 이낙연 대표가 이제 꺼냈던 사면카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당연히 찬성을 적극적으로 하시겠죠. 네. 그러나 좀 중도층까지 포함해도 음. 시민들은 좀 반반인 거 아닌가 싶어요. 부산 시민들도 예, 이게 대통령이 무조건 사면할 수 있는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판결이 끝나야 될 거고요. 대부분 판결 남아 있으니까. 네. 그 판결이 끝나고 나서도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무슨 사과나 이 반성의 그런 표현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전제하에 사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만나봤습니다.